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신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토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관련 약식 회견이 있었고 여기서 나온 언급들 좀 정리해 주실까요? 나토 사무총장이 어제 워싱턴 DC 그 나토 정상회담 진행 중인 와중에 그 약식 회견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하고 그 정보 교류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보고 있다고 했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윤 대통령이 작년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그 나토의 그 이른바 바이시스 그 정보 체계, 이게 이제 나토 군사 기밀 공유망인데요. 여기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 연장선상에서 언급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하고 방산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그래서 한국이 특히 그 방산에서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기를 러시아의 그 북한이 탄약하고 미사일을 지원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로부터 대가를 받게 될 텐데 그거를 상당히 걱정을 한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블룸버그가 어제 이거 관련해서요. 이런 기사를 서울발로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 위상을 높인다. 그러면서 그 미국의 그 국제 전략문제연구소 그 추산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쓸 수 있는 포탄을 한국이 많게는 한 340만 발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그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예상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북한의 그 러시아에 대한 그 포탄 미사일 수출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러시아를 결정적으로 돕는다. 그런 부분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번에 이제 4개국, 아시아 태평양 4개국이 파트너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유럽 대서양 안보 기여를 환영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통신은 그 나토가 러시아하고 충돌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지적을 했다는 거하고 대화에 열려 있다는 그런 부분을 또 부각시켜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 내용까지 빠르게 전해주셨고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나토 총장의 언급, 중국이 둘 다 가질 수 없다. 이 둘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네. 하나는 이제 그 러시아를 계속 지원하면서 북미, 유럽의 나토 동맹들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건 안 된다. 예. 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지금 정상회담 그 공동성명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내년까지 우크라이나에 최소 400억 유로, 우리 돈 한 60조 원 정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도 담겨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정상회담하고는 이제 현지 시간 목요일이 이제 마지막 사흘째 마지막 날인데 이제 나토 정상들하고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하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 가는 게 마지막 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 젤렌스키가 이번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F-16 네. 전투기 주는 그 문제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공군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최소한 128대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를 보면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한 85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조금 뭐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전달이 늦어져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제 밤늦게 회견을 했는데요. 지금 F-16이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이면은 우크라이나 하늘을 날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요. 여기 대해서 조금 전문가들은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F-16을 제대로 전장에 투입하는 게 조종사 훈련 때문에 내년 말이나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그러니까 F-16이 가 있어도 네. 사실 조종사가 부족하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네. 폴리티코 보도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 서방 쪽에서 F-16을 이제 지원하는 걸 박차를 가하는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조종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 때문에 그래서 그 F-16이 우크라이나에 공급이 돼도 제대로 전쟁에서 작전을 하려면 내년 말이나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F-16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대대가 20대로 편성이 되는데 현재 지금 미국 등에서 훈련하고 있는 인원은 가지고는
비행대대 절반 정도밖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F-16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앞서서 우크라이나에 F-16을 주는 거는 우리는 핵 위협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다음 얘기 좀 볼까요? 마크롱 대통령,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발언한 게 보도가 됐다가 이게 또 황급히 취소를 했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그 독일 DPA 통신이 네. 단독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크롱이 그 미국하고 독일이 반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공동성명에 보면요, 나토 가입의 그 우크라이나 가입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지만 러시아하고의 전쟁이 끝나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DPA가 보도했다가 황급히 취소를 하는데 그 취소하면 대개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취소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kil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3번이나 썼습니다. kill.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DPA 보도를 보면은 또 작년 그 리투아나 정상회담 때도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문화가 활짝 열려 있지 않아서 젤렌스키가 그때 발끈했다고 그렇게 마크롱이 이번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워싱턴 회담에서도 그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로 자기는 생각한다고 얘기를 한 걸로 DPA가 보도를 했는데 이거를 급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키를 3번이나. 배경이 좀 궁금해지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가 위험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남북한 양측의 상호 도발과 비난을 자제하고 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나토 확대 정상회담 가 있는데 네. 그걸 자꾸 의식해서 그런지 러시아 쪽에서 자꾸 이렇게 견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이 어제 그 스푸트니크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주변 상황이 지속적인 긴장 고조 때문에 위험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은 미국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분쟁 확대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극동의 국경에서 긴장의 원상이 점점 더 타오르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자면 남북한이 모두 좀 자제해서 협상을 할 걸 제안한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좀 압박을 하는 그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지난달부터 제주도 네. 남방 공해상에서 이제 한국, 일본, 한미일 세 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다영역 연합훈련 이제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그 북한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도 목적이 있다. 중국까지 슬그머니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실제 위협은 미국 때문이다. 그런 또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면 모디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 푸틴과 만나는 등 양다리 걸치기를 함에도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백악관은 강조한다. 이 관계가 좀 묘하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네. 이제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모디가 푸틴하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두 나라 뭐 우호관계를 확인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네.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인도가 미국 포함해서도 인도는 미국하고 완전하고 진실한 대화를 이어가는 전략적 동반자다.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인도를 포함해 모든 나라가 지속적이고 공평한 평화 유지 노력을 지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가 러시아와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푸틴을 설득해서 전쟁을 종식할 수 있을 걸로 믿는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푸틴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조금 백악관이 좀 속내를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아태국들의 협력을 뭐 비난한 데 대해서도. 예, 중국이 네. 지금 뭐 이런 이번 확대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에 결코 놀랍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능토록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또 받아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가 이제 이게 푸틴이 지금 보면은 뭐 부지런히 다니면서 만나고 또 이렇게 불러들이고 해서 이렇게 정상들을 만나는데 푸틴이 서방의 따돌림을 이런 식으로서 부지런한 정상 요구를 이렇게 극복하고 있다는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5기 출범하고 나서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정상급들 한 20명 정도를 불러들이거나 자기가 가서 만났다. 그리고 오늘 10월에는 이제 브릭스 정상회담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푸틴, 모디, 크렘린궁에서 그제 회동을 해서 여기선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저께 이제 크렘린궁에서 만나고 그 전날은 밤늦게 그 푸틴 사저에 가서 또 뭐 아주 우정을 과시하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무역 에너지 협력 같은 것도 강화하고 뭐 러시아가 인도 원전 6기를 짓는 거를 뭐 도와주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진전이 있는데 모디가 조금 따끔한 소리도 했습니다. 그저께 크렘린궁에서 이제 푸틴 만나면서 그 직전에 그 기억하시죠? 그 러시아가 미사일 쏴가지고선 키이우에 있는 그 어린애 아동병원 해가지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러시아가 뭐 그게 우리 때문이 아니고 뭐 우크라이나 요격 때문에 그렇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푸틴 앞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치는 거 정말 가슴이 터진다. 그러면서 전쟁으로는 모든 게 안 된다. 대화로 끝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조금 좀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젤렌스키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인간적인 일이 벌어지는데도 모디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했거든요. 그것도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적 따끔한 얘기도 했다라는 말인데 푸틴 쪽은 어떤 얘기를 강조했습니까? 푸틴은 뭐 아주 모디를 아주 극진하게 네.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인도하고 러시아 수교 77주년이죠. 네. 옛 소련 때 이제 수교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국 관계가 특별하며 특권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참 별 형용사가 다 붙었네요. 네. 강조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이 인도에 원전 6기를 추가 건설하는 걸 지금 이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러시아 대형은행 VTB가 지금 두 나라가 이제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에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푸틴하고 모디가 그저께는 2시간 30분 정도 회담하고 나서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그다음에 안보리 개혁하고 인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하는 걸 러시아가 지지한다. 이건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나라가 무역 비장벽, 비무역 장벽 제거에도 노력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된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러시아 경제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러시아 외환 시장에서 달러 사용이 아무래도 제재로 차단이 되니까 거의 대부분 위안화가 쓰였다고요? 미국 재무부가 네. 그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해서 말이죠. 또 러시아를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이 어제 지난달 그 금융 리스크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 보니까 러시아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외환 비중에서 위안화 비중이 뭐 99.6% 거의 대부분이 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 비중이 54%가 조금 안 됐는데 한 달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말씀드린 미국 재무부 추가 제재 때문에 러시아에서 지금 유로하고 달러 거래가 사실상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서를 보면요, 러시아 외환 시장에서 하루 거래되는 평균 외화량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근 3분의 1 정도로 줄어가지고 한 2,820억 루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 쪽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추가 제재를 이제 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모스크바 거래소가 달러, 유로 결제되는 모든 지금 걸 차단한 상태죠? 그렇죠. 이제 네. 주로 모스크바 거래소를 표적으로 해서 이제 이 추가 제재를 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거래소가 지난달 13일부터 달러하고 유로로 결제되는 모든 주식, 채권, 장외, 파생 상품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은행이나 기업들은 이제 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달러나 이제 이런 걸 유로를 직접 거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여기 대해서 카네기 연구소 관계자의 얘기는 추가 제재 때문에 위안화가 러시아에서 그 환거래 결제 주요 통화로 완전히 이제 바뀐 거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에 대한 어떤 느리지만 영구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제재 때문에 좀 급증을 한 감이 있지만 어쨌든 위안화 비중이 거의 100%가 되고 있네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미국인 고등교육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갤럽하고 루미나 재단 네. 최근 설문조사한 걸 이제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성인들이 그 대학 교육 공부 받을 필요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그 회의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대학 교육이요? 예. 네. 36%만 고등교육에 대해서 뭐 매우 또는 상당히 신뢰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2015년 조사 때는 57%였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 갤럽은 그 지난 20년 사이에 미국의 그 전 계층에서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되는 게요.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면은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이런 그 신뢰도 하락이 특히 더 컸다는 겁니다. 네. 9년 전 조사했을 때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한 56%가 신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비율이 20%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중도층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떨어졌는데 공화당에 비해서는 그 하락폭이 훨씬 좁다는 겁니다. 이 고등교육에 대한 이런 그 신뢰가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등록금도 비싸다. 그다음에 대학이 도대체 올바르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의지에 대한 뭔가 잘못된 그런 걸 한다. 이게 아마 공화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 대학의 설 자리들이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 미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싼 등록금에 비해서 그 가치가 잘 그렇습니다. 모르겠다. 네, 그렇게 골자네요.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